안녕하십니까.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나이원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메라 렌즈에 대한 화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을 찍기 이전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내 개념을 가지고 철학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왜 찍을 것인지 고민을 하고 피사체에 다가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컨셉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로케이션에서 찍을 것인가, 야외인지 실내인지 스튜디오인지 어떤 환경에서 찍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뒤에 ISO라는 걸 이제 세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현장에서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이용해서 거기에 따른 노출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조리개를 조여서 찍어야 될 것도 있고 셔터를 빠르게 찍어야 될 것도 있고 미리 어떤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현장에서도 많이 그걸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O 세팅을 하고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노출 값을 알아내서 촬영을 하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선택이 뭐가 있냐, 어떤 구도를 가지고 찍을 것이냐, 어떤 프레이밍을 쓸 것인가. 한라산과 미수기가 있어요. 한라산의 어디 부분까지 내가 프레이밍을 할 것인가, 중턱까지 프레이밍을 할 것인지, 아니면 풀로 한라산 봉우리까지 다 나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저기 있는 구름까지 해갖고 이렇게 크게 프레이밍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프레이밍과 관련된 것이 바로 렌즈의 선택입니다. 화각의 결정이죠. 자, 근데 우리가 렌즈를 말할 때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렌즈에 따라서 화각이 이렇게 나가느냐, 이렇게 나가느냐, 뭐 이렇게 좁게 나가느냐,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각도, 이 화각에 대해서 나 180도 화각 줘, 렌즈 쓸 거야, 뭐 90도 렌즈 쓸 거야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런 도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몇 밀리미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몇 밀리미터, 16mm, 24mm, 28, 35, 50, 70, 90, 105, 135, 200 이런 식으로 몇 밀리미터냐에 따른 이게 화각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6mm, 28mm, 35mm, 표준 화각 50mm,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이걸 초점 거리에 따른 화각 분류. 50mm를 기준으로 16mm, 200mm 이상, 뭐 500mm 뭐 이렇게 간다고 치고 할 때 일로 가면 갈수록 망원, 일로 가면 갈수록 광각 렌즈라고 합니다. 물론 16mm 이하로 가면 초광각, 그 다음에 망원이라고 그러죠. 망원. 여기 200mm 전까지는 준망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40에서 50, 뭐 70 이전까지 여기를 표준 렌즈 화각, 이쪽을 특히 50mm를 표준 화각. 왜 표준 화각이라고 하냐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것과 50mm 표준 렌즈로 바라보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이라는 프랑스 사진작가, 사진사에서는 굉장히 20세기 사진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이라는 사진작가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평생을 이 50mm 화각으로만 촬영을 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바라보는 50mm 화각으로 평생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50mm 화각이 표준 렌즈인데 이게 초점거리라고 했습니다. 초점거리. 이 초점거리는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고 렌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미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링을 돌려갖고 포커스를 맞췄죠. 그러면 이 필름에 상을 맺게 하는 거죠. 거꾸로 상이 맺혀지죠. 필름에서부터 렌즈의 요 길이, 여기를 초점거리라고 합니다. 초점거리. 요 길이가 50mm, 5cm라는 거죠.
제가 표준 화각 렌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카메라 이제 표준 렌즈인데 요게 필름이 여기 들어있죠. 여기 들어있고 이게 50mm 단 렌즈예요. 미수기를 찍어요. 미수기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미터 이렇게 가깝진 않겠지만 뭐 5m 정도 뭐 있다고 칩시다. 뭐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했을 때 이 렌즈부터 필름에 상이 맺는 이 초점이 딱 맞는 요 거리를 5cm라고 합니다. 5cm. 그래서 요거를 표준 렌즈라고 하고 요 초점이 또 작아지는 게 있어요. 24, 28, 35, 50. 제가 좋아하는 화각은 이 35에서 50 사이를 제가 좋아하고요. 뭐 70mm까지도 괜찮게 저는 요 표준 렌즈 화각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왜곡이 심해집니다. 왜곡이 심해져 갖고 멀리 있는 건 더 멀리 보이고요. 가까운 건 더 가깝게 보이는 이런 화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주로 인테리어 사진에 많이 찍었죠. 인테리어. 부동산에서 많이 씁니다. 부동산에서 방 보여줄 때 조금 더 크게 보이는 자동차 내부 사진. 좀 더 크고 넓게 보이는 70mm 이상 넘어가면 이제 준망원에서 망원으로 넘어가는 길인데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스포츠는 뭐 거의 뭐 200mm 이상이겠죠.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 피처의 모습, 캐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찍을 때 망원 렌즈를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쇼 사진, 패션 쇼 사진에서도 뭐 200mm, 뭐 그 이상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 사진은 뭐 85mm 정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야외 인물 찍을 때. 왜 그러냐? 멀리 가버리면 200mm 이상 가버리면 포토그래퍼하고 이 모델과의 의사소통이 너무 멀어지면 소리 질러야 돼. 아, 누구씨 움직여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한 85mm 정도면 어느 정도 대화하는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인물의 백도 아웃포커스도 잘 날아가고 망원이면 망원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망원이면 망원일수록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얇아지고 잘 날아간다. 뒷백이 잘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각으로 가면 갈수록 피사계 심도가 깊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화각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28에서부터 135mm까지의 화각을 구분 지어 갖고 제가 한번 샘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집에서 저기 놀이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건 24mm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28mm입니다. 자, 요거는 35mm예요. 35mm. 이게 50mm입니다. 50mm. 요게 70mm 화각입니다. 자, 이 화각이 바로 135mm 화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카메라 렌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렌즈 화각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카메라에 보면은 뭐 SLR이든 뭐 RF든 뭐 DSLR이든 렌즈 교체식이 있습니다. 이 렌즈 교체식의 카메라의 장점은 뭐냐면 바로 렌즈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렌즈를 내가 컨셉에 맞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진에 대한 이 퀄리티를 볼 때 결정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렌즈고요. 두 번째가 필름입니다. 어떤 특색이 있는 필름을 써주느냐,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퀄리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의도, 뭐 이런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만 단순하게 똑같은 사물을 찍을 때는 어떤 피사체를 찍을 때는 어떤 렌즈냐 어떤 필름냐에 따라서 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토그래퍼들이 좋은 렌즈를 쓰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어떤 좋은 렌즈를 쓸 것인가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물론 아무리 좋은 렌즈를 가지고도 이런 의도와 생각이 없이는 엉뚱한 사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철학과 의도와 생각과 관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필름을 쓰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렌즈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로 작업할 때 쓰는 메인 카메라는
SLR, DSLR을 쓰는 거죠. 매일매일 데일리로 휴대하면서 편하게 나의 일기 같은 사진을 찍을 때는, 그래서 서브 카메라로는 뭐 붙박이 카메라, 전에 말씀드렸던 롤라이라든지요, 필름 카메라로 따지면 롤라이 35라든지 35RC라든지 뭐 이런 가벼운 카메라를 써도 무방하다. 하지만 메인 카메라 하나 정도는 내가 사진을 제대로 찍을 거면은 렌즈 교환식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제가 추천드리는 화각은 바로 가장 표준이 되는 50mm입니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50mm로 평생을 썼던 것처럼 저 또한 50mm를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촬영을 했었어요. 데일리로 항상 50mm, 니콘 FM2에 50mm 딱 껴서 몇 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가 35mm 화각에 또 빠져갖고 35mm 화각도 찍어보고 28mm 이하의 와이드 광각 렌즈, 200mm 이상의 초망원 렌즈도 필요에 의해서는 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로 찍는 환경, 뭐 스트리트 사진, 풍경 사진 주로 여기 안에서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될 게 50mm 화각이라고 해서 이 필름 사이즈가 36mm, 24mm입니다. 3624. 물론 CCD가 이걸로 넘어오면서 똑같이 프레임 36, 24에 풀 프레임 디지털 바디도 나왔어요. 이게 크면 클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1.6배, 1.5배 사이즈를 줄여서 만들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크롭 했다고 해서 크롭 바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크롭 바디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같은 50mm를 렌즈를 장착을 해도 표준 화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망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크롭 바디에서는 35mm가 표준 화각이 되겠습니다. 35mm는 크롭 바디에서의 표준 화각, 50mm가 일반 풀프레임에서의 표준 화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렌즈 화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색다른 사진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진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구독하셔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